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환자가 4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설 연휴 이후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강력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전국 배송을 위한 모의 훈련은 정부 합동으로 실시됐습니다.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임상 3상 시험을 간소화하는 면역 대리 지표 방식을 추진합니다. 승인된 백신의 중화항체 수치를 기준으로 백신 효능을 인정해주는 방식인데 임상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30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한 미국 남부 한파가 북동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인접한 멕시코의 기아차 공장 조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7월 발사된 미국의 5번째 화성 탐사선이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면서 지구로 가져올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뒤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흘 연속 500명대 국내 발생이 계속되면서 최근 일주일 국내 평균 환자 수가 444.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인 400명에서 500명 기준에 재진입했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현재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대기했던 검사가 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인지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건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겁니다. 이에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가짜 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백신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 나라에서 승인을 받았고 며칠 전 WHO 긴급 승인을 받았다며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에서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에서 65세 이상의 참여 숫자가 부족해 그 효과성을 확실히 판단하기가 충분치 않았을 뿐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나 하나쯤 안 맞으면 어때 하는 생각이 집단 면역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소비자 대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한 김벌리가 최근 20, 30대 남녀 5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는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계속 쓸 예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로는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점과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동안 쓴 마스크 수량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23%가 연간 150에서 200장을 쓴다고 답했는데 일주일에 평균 3장 정도 사용하는 셈입니다. 이달부터 해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국산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보다는 늦었지만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국내 백신 개발 현황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입니다. 지난달 고대 구로병원과 함께 임상 1상 시험을 시작했고 3월에는 2상 시험, 8월에는 조건부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 중인 이 백신은 해외 백신보다 임상 시험은 많이 늦었지만 1회 접종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을 감염시키는 감기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백신의 전달 효율을 높였습니다. 저희들의 벡터는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는 그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인체에 투여했을 때 실제로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능력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고. 이외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도
단백질을 이용한 백신 임상 일상 시험을 진행 중이고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도 DNA 백신 임상 일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말쯤에는 국산 백신 데이터가 나오고 내년 상반기쯤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es, I think that Korean vaccine development has been a little bit behind the global trend. There should be Korean vaccines that may have available some data on whether they're protecting against infection and are safe by the end of this year. 일부에서는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11월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국산 백신이 상용화되더라도 너무 늦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꾸준히 나오고 해마다 겨울철을 중심으로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떤 형태로든 국산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산 백신 상용화의 최종 관문은 대규모로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 3상 시험입니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2, 3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시험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입니다. 올 1월 식약처에서 임상 1상과 2상 시험을 동시에 승인받은 백신 개발업체입니다. 이제 막 1상 시험에 들어갔지만 벌써 3상 시험이 걱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시험 대상자들이 백신 효과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지 방역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우선 쉽지 않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연 발생적으로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임상을 했을 때 백신의 효과에 의해서 발병이 안 되는 사람, 백신의 효과가 아니고 이제 뭐 그 효과를 검증하기 쉽다는 거죠. 시험 비용도 큰 문제입니다. 국내외 3상 시험에서 보통 3, 4만 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680여 원이 고작이고 그나마도 백신 개발에 나선 5개 회사로 나누면 지원 규모는 더 적습니다. 때문에 대규모 임상 3상 시험보다는 이미 승인된 해외 백신의 중화항체 수치를 기준으로 백신 효능을 인정해주는 면역 대리지표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 대비 우리가 만든 백신이 면역 항체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백신 효능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간편한 방법입니다. 면역 대리지표 방식은 1,000명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3,400억 원이면 임상 3상 시험을 마칠 수 있고 기간도 그만큼 단축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계기로 신속한 백신 허가를 위해 면역 대리지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면역 대리지표의 신속한 확립과 활용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오는 26일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1순위 접종국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은 접종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는 등 접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함에 따라 1차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27만 2천 명입니다. 정부 예방접종추진단은 요양병원 등에서 제출받은 백신 접종 명단을 확정하고 접종 전날인 25일에 맞춰 백신 배송과 방문 접종 일정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은 3월까지, 2차 접종은 4월부터 5월까지 시행됩니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에서는 위탁 의료기관 등이 방문 접종을 실시합니다. 요양시설과 병원의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는 이르면 4월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전국의 보건소로 배송하기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에서 출고돼 26일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육로를 이용해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보낸 뒤 소분해 특전사와 경찰의 합동 호송 아래 전국의 25개 보건소로 배송하는 전 과정을 연습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제주, 울릉도 섬 지역 배송도 포함됐는데 군은 이번 훈련에선 기상 악화 등 우발 상황을 가정해 C-130 군 수송기와 헬기를 투입해 수송하는 과정도 점검했습니다. 국방부가 주도하는 이번 모의 훈련에는 질병관리청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보건소, 요양병원을 비롯한 지역 접종기관, 유통업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 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 안심번호를 적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 군데에 기록하는 수기 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12가, 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됩니다.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 카카오, 패스에 QR 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되며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 안심번호는 동일해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전년보다 1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폭의 감소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급증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이 지난해 상반기 미국인의 경우 77.8세로 전년보다 1년이나 줄어들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This is a huge decline, and it's not something that we've seen. I mean, you have to go back to World War II. 지난해 상반기는 미국의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던 때입니다.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13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기대 수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반기보다 많은 22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고 미국 내 전체 사망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t doesn't really reflect the full brunt of the pandemic. So I would expect that these numbers will only get worse as we do these analyses over time. 보건 환경과 주거 환경의 차이로 미국 내 인종별 기대 수명 감소 폭에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은 기대 수명이 0.8년 줄어든 반면 흑인은 2.7년, 히스패닉계는 1.9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acial inequities that we say in coronavirus are really characteristic of the racial inequities that we see in many diseases.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한 미국에서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20% 이상이 발생하고 기대 수명까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 잘못됐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의 단축된 수명이 평균 16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 액토르 아롤라스 교수를 포함한 국제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사이언스 리포트 저널에 게재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81개국에서 127만 9,866명의 사망자와 국가별 기대 수명 등을 토대로 코로나19에 빼앗긴 기대 여명을 분석했더니 개인별로 평균 16년 먼저 생을 마감했고 이들의 잃어버린 여생을 모두 합하면 2,050만여 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이 계절 독감 사망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여생은 국가별로 독감의 2배에서 9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화이자는 임신 24주에서 34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측은 임상시험에 7에서 10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감염 위험이 크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가 아니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지만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의사와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다는 권고문을 냈습니다. 유럽에서 부작용 우려와 낮은 효능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프랑스 노르망디 병원 직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보다 더 큰 부작용을 보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의 긍정적인 권고의 일환으로 감시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 효능이 있는 것으로 결론냈는데 이는 90% 이상 효능을 보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낮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3만 7천 회분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0만 7천 회분만 투여했을 뿐이라고 독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독일 일간 타게스 슈피겔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른 백신을 기다리지 않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는 독일인은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18일 하루 56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제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도 거리 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4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이 이제부터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설 연휴가 끝난 지. 근데 뭐 일부 사례들은 지금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확산되는 양상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설 연휴 이후의 대규모 어떤 확산은 어떤 큰 고비는 좀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예. 아직은 좀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좀 더 길게는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상황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0시 오늘 0시 기준으로 5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고 그 전에 이틀 동안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예. 이 부분은 설 연휴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 부분이 이제 설 연휴 이전에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됐고 또 일부 그 방역 조치도 완화됐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의 여파로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대규모 집단 감염, 뭐 순창대 서울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설 연휴 때 확진을 지표 환자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 이미 감염이 확산돼서 설 연휴 때 지표 환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설 연휴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근데 지금 뭐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설 연휴 이전에 이런 대규모 확산이 있었고 설 연휴가 지났거든요. 근데 네. 그 직원들 중에 일부가 고향을 방문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설 연휴의 여파로 나타날 가능성은 향후에 일정 시간 동안 있을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 연휴로 인한 대규모 확산은 조심스럽지만 큰 고비는 조금 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대규모 사업장과 직장 내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그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른 대안은 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대안은 그러면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이 입소자 내지는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인데 지금 전국에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내지는 주기적인 전수검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다른 대안은 뾰족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역 조치의 대응 방식이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보다는 국민들께서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유행이 확산하면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방안이 개편된다면 어떤 점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일단 개편되기 이전에 지금의 양상 600명대 또는 5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확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편 이전에도 방역 조치를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3월에 예정돼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개편안에서는 일단 정부에서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현재 또는 과거의 거리두기 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화를 시켰을 때 물론 자율을 맡기고 그 다음에 방역 수칙을 안 지켰을 때 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벗으면서 일어나는 감염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율과 책임에 맡기면 어느 정도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편들이 현실적인 부분하고 동떨어지게 개편이 되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완화를 지나치게 시키게 되면 새롭게 개편되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그 전파를 감소시키지 안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또 이 부분이 지금 현 5단계에서 3단계로의 개편안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과거의 첫 번째 방역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단계를 조정할 때 근거가 부족하게 되면서 혼란이 또 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새로운 개편안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한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 더 치밀하게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26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조만간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각 보건소로 배송이 될 텐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보관과 유통이 조금 더 용이하다고는 해도 어떤 유통 과정이나 접종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없겠습니까? 일단 뭐 접종상에 가장 주의할 점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통 방식이 그 독감 백신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2도에서 8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냉장 보관에서 유통 및 보관을 해야 되는데 독감 백신 때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콜드체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구한 백신이 콜드체인 문제로 해서 또 폐기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 같고 앞서 보도된 내용처럼 실제로 모의 훈련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 1분기 때는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할지 모르겠는데 2분기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에도 다양한 백신들이 국내로 공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관과 유통이 용이하다 보니까 일선 의료기관으로 이 유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혹시나 착오가 생기면서 콜드체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2분기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병 하나, 그러니까 바이알 하나에 여러 회분의 백신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전에 이거를 나눠야 되거든요. 1회분으로. 그럼 분주라고 얘기하는데 분주할 때 물론 이거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성은 굉장히 낮긴 합니다만 세균 오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장 접종 대상이 되는 분들은 궁금한 게 많을 텐데요. 접종 대상이 되면 혹시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한다, 뭐 이런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에 포함되는 여부는 일단 정부에서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실제로 접종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본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접종 예정일이 됐는데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럴 경우,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연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요?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는 일단 접종을 거부하게 되면 가장 후순위, 그러니까 4분기 때나 접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때 어떤 백신 종류를 고른다거나 이런 선택권 같은 건 없는 겁니까? 백신에 대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접종일에 가서 배당되는 그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선택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되면서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과 이제 그 입소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텐데요. 백신을 맞을 때 부작용을 포함해서 어떤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크게는 백신 접종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접종 전에는 본인이 어떤 접종 당일쯤에 대해서 건강 상태 이상이,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거나 하면 일단은 접종을 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접종 전후에 지나친 음주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접종 후가, 그러니까 특히 또 접종 전에 주의할 점이 일단은 대상자분들이 고연령층들이시거든요. 예. 근데 물론 1분기 때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데 65세 미만으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자가 정부에서 얘기한 게 75만 명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1분기에 공급이 될 걸로 예상되는 물량은 2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2분기 때, 그러니까 어떤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으신 일반 국민 중에 65세 이상의 분들이 대상자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소자분들, 그러니까 요양시설 입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그 이외에 2분기 대상자가 1분기로 편입이 됐을 때에는 고연령층인데 가족과 함께 사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접종 전에 반드시 자녀분들한테 알려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본인이 어떤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자녀분들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한 일주일 정도, 접종 일주일 정도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셔야지만 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접종 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음주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접종 후에 중증 이상 반응, 대표적으로 아나필락시스인데 이 부분은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침은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귀가하신 다음에도 아나필락시스가 후에 발생하는 케이스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 반응 중에 혹시나 경미한 반응에서 갑자기 고열을 동반한다든가 이렇게 중증으로 발전이 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야 되고 가족들한테 빨리 연락을 하셔야지만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렇게 어떤 발열이라든가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경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염진통제 자체가 면역 반응을 낮출 수가 있고요. 혹시 중증인 경우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관절염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런 소염진통제 일부분 포함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독감 백신 주의 사항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 EU는 앞으로 세계무역기구 개혁과 녹색경제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무역정책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WTO 내 신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8일 현재 직면한 도전들이 EU 무역정책의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역정책이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WTO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lobal rulebook is outdated. It no longer guarantees a level playing field. It does not respond to the sustainability and digital challenges. Accordingly, we have published a detailed EU agenda for reform of the WTO.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에 대한 협상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WTO 내 신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나이지리아 출신 WTO 신임 사무총장 선출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을 새 무역 전략의 우선순위에 두고 앞으로 무역 합의의 녹색 경제 전환, 파리 기후 변화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Trade policy must play its full role in the green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U and global economy. Future deals will include Paris climate commitments as essential elements. 로이터 통신은 특정 녹색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무역 규제 완화,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합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의 5번째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퍼서비어런스의 화성 착륙이 확인되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We now have the most ambitious rover yet on the surface of Mars. Congratulations. 퍼서비어런스가 보낸 첫 번째 사진에는 황량한 화성 표면이 보이고 탐사선의 그림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인내심이라는 뜻인 퍼서비어런스는 지난해 7월 30일 발사된 뒤 4억 7,100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착륙 과정은 피를 말린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사는 이 과정을 공포의 7분이라 부릅니다. 어려운 과정을 넘기고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곳은 예제로 크레이터. 30억에서 40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던 삼각주로 추정돼 유기 분자와 기타 미생물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토양, 암석 샘플 등을 채취해 수십 개 티타늄 튜브에 담아 화성의 약속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이 샘플들은 추후 발사될 또 다른 탐사선에 의해 수거돼 다른 우주선에 전달된 후 오는 2031년 지구로 보내지게 됩니다. This mission is amazing on its own. Science, technology, and caching samples to bring back to Earth, but it's also part of our bigger exploration plans.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유인 탐사를 준비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미국은 2030년대에 화성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고 곧 관계자들을 만나 축하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착륙 장면을 지켜보고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30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한 미국 남부 지역의 겨울 한파로 37명이 숨진 가운데 가장 큰 피해가 난 텍사스주에선 전기와 수도시설 복구가 지연돼 주민들의 어려움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인접한 멕시코의 기아차 공장 조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진 텍사스주에선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50만여 가구와 사업장에는 여전히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We're just hoping that the lights will come back soon enough, because it's really freezing. It's horrible. 수도관이 열면서 텍사스주에서만 1,300만 명 이상이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any water. So I'm here to get water. I've been to several different stores and no one has water. 요양원 등에는 비상용 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까지 정전 여파가 이어지면서 기아차 멕시코 공장도 조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겨울 폭풍은 이제 북동쪽으로 확대돼 광범위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면서 1억 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배송도 늦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이 중단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Some events because of weather that's happening in our state may have to be canceled and rescheduled for other reasons as well.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휴양지인 멕시코 칸쿤에 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나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 사회 곳곳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그만큼 빨리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가장 큰 부분이 이 완치된 환자를 둘러싼 좀 따가운 시선과 편견인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이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가 사과문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퇴사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 또 감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완치 후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재택근무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집에서 일하니 편해 보인다 또는 놀면서 일한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 이 직접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상사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감시당한다고 느낀다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예.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변화가 사실상 무서운 속도로 우리 일상에 침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식이 그만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예.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텐데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데 자, 또다시 그 백신을 맞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늘고 있고요. 또 영국과 남아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 변이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범용 백신이 개발될 거란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을 겨냥을 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이 돌기 단백질에서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연구팀이 돌기 단백질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중심부의 단백질을 공격하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심부는 훨씬 더 변이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백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때마다 백신을 개량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여러 종류의 변이를 모두 막아내는 이런 범용 백신이 만들어지는 건데 연구팀은 빠르면 1년 안에 이 백신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범용 백신까지 상용화가 되면 정말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조금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네. 소식이 주목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백신 여권이 도입이 되면 혹시 또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예. 현재 몇몇 나라에서는 이런 백신 여권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지난달 26일부터 백신 접종한 이 국민들에게 세계 최초로 이 증명서를 발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증명서를 가진 유럽 시민들한테도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 스웨덴과 덴마크도 이미 우리도 이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영국이나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백신 여권 도입에 찬성하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신 여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자체가 이 시민들한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발급이 돼야 하는데 이 백신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직 모든 사람이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 백신 공급도 나라별로 이 수급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게만 이 권리를 준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 불안을 오히려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몇 개 나라가 백신 대부분을 선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당연히 백신 여권 논의에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일본 후쿠시마 지진 소식도 큰 관심을 받았죠. 네, 지난 주말이었죠. 이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 예. 특히 한 달 정도 뒤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데요. 이번 지진은 그때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면 이번 지진 발생 때는 이 쓰나미가 같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지진 강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는데요.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난 뒤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쓰나미가 최대 2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이 동일본 대지진 때 무려 40m에 달하는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큰 인명 피해를 낳았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 쓰나미 피해를 아주 간신히 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원이 조금만 더 얕은 곳이었고 또 규모가 컸다면 더 큰 쓰나미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또 이번에 이 일본 지진이
원인이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도 사실 처음에 본진이 오고 나서 며칠 뒤에 아주 강력한 여진이 오면서 피해가 커졌잖아요. 자, 이번엔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1위 소식은 세계적인 이상기후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이번 주에 아주 강한 한파가 찾아왔었죠. 전 세계 각국에 이런 이례적인 한파가 몰려오면서 곳곳에서 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미국 남부 지역인데요. 이 앞서 보도로도 살펴보셨지만 이 폭염과 모래 사막으로 유명한 텍사스주에 이 30년 만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하루 사이에 기온이 영상 2도에서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요. 일부 지역에는 많게는 30cm 정도의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파로 이 텍사스주에서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고요. 또 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석유 생산 중단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 미국을 덮친 겨울 폭풍이 남부 지역만 덮친 게 아니라 북동부까지도 이어졌는데요. 미국 본토의 4분의 3 정도가 눈으로 덮이면서 이게 2003년 이후에 가장 넓은 지역에 눈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번 한파로 인해서 미국에 입는 피해가 우리 돈으로는 한 1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영상 2도에서 영하 22도로 네, 정말 엄청난데요. 이제는 기후 위기가 익숙해질 정도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이 발빠르게 대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종식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은 인류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역사 속에서 백신이 처음 등장한 건 언제부터였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간이 백신의 원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기원전 430년 그리스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록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만이 같은 병에 걸린 환자를 간호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즉, 당시에 이미 한 번 질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연현상을 실제 백신으로 이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라 꼽히는 감염병인 천연두가 등장했습니다. 20세기 동안 천연두 사망자는 최소 3억 명에 달했고 높은 치사율뿐만 아니라 완치 후에도 얼굴을 뒤덮는 흉터를 남기는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천연두 예방을 위해 천연두 고름을 상처에 주입하는 인두법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도리어 인두법으로 인해 죽거나 천연두에 전염되는 등 예방법으로서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영국의 평범한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는 우연히 소 젖을 짜는 여자가 자신은 소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인 우두를 알아서 얼굴에 곰보 자국이 생겼지만 그 대신 천연두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너는 우두가 천연두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너는 8살 소년의 팔에 우두 고름을 주입하는 우두법 실험을 최초로 실시했고 며칠 뒤 소년은 약한 우두 증세를 보이다가 회복했습니다. 6주 후 제너는 이 소년에게 천연두 바이러스를 직접 찔러 넣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몸에 주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천연두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 제너는 우두의 고름을 사람에게 접종하면 이 천연두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제너가 종두법을 시행하긴 했으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분리 배양해 이로부터 인공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건 바로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였습니다. 파스테르는 미생물과 질병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람에게 특정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세균을 찾아내고 이를 따로 추출해 배양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를 건강한 동물에 주입했을 때 똑같은 질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병원체를 없애거나 피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파스테르는 닭 콜레라균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는 조수에게 닭 콜레라균을 대량으로 배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수가 휴가를 떠나며 이 배양균을 그대로 두고 나가 실온에 오래 방치되었고, 파스테르가 연구실에 돌아와 보니 배양액에서 자란 세균들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배양균을 건강한 닭에 주입했더니 닭의 몸에 면역이 생겨 콜레라에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안전하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의 기본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 번 병을 앓고 나면 내성이 생겨 같은 질병을 다시 앓지 않는 것처럼 이 약화한 병원체가 그런 내성을 키워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제너는 다른 질병의 병원체를 백신으로 접종한 반면 파스테르는 같은 질병의 병원체로 백신을 만들어낸 셈이죠. 그 후로도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1940년대 초 미국 아이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근육이 약화하면서 팔다리부터 시작해 전신이 마비됐고 심한 경우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병은 척수성 소아마비였습니다. 당시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195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5만 8천 건의 소아마비가 보고됐고 그중 3천 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는 소아마비 공포에 빠졌고 과학자와 의학자는 소아마비의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1948년 조너스 소크 박사 역시 이 소아마비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연구 끝에 점차 빛이 보였고 1952년 드디어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종전이 채 10년이 되지 않았던 당시 나치에 의해 자행된 생체 실험 때문에 인체 실험에 대한 거부감이 만연했고 임상 실험 대상자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했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의 살신성인 정신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고 22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18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2차 임상시험을 한 후 마침내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 기회였지만 소크 박사는 제약회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백신의 특허권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백신 제조법을 무료로 공개했죠. 소크는 한 방송에 출연해 태양에도 특허권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 덕분에 전 세계 모든 아이가 백신을 맞이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는 1979년 공식적으로 소아마비가 사라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개발에 착수한 지 1년도 안 돼 임상이 진행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백신보다 10배나 빠른 속도인데요. 신속한 백신 개발의 성공은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일주일 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400명대로 재진입했습니다.
방역 성공은 국민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주말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